안녕하세요. 말리오라 키즈입니다. 저는 스페셜 니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고요. 관련해서 오늘은 자폐증 및 뇌 관련 발달 장애 관련 교육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자폐 아동들을 교육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방식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여기 정리된 내용들은 제 개인의 경험과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특정 교육 방식이나 치료법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들이고요.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스펙트럼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에 더 잘 맞는 아이가 있을 거고 또 저런 방식에 잘 맞는 아이가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적은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참고용이지 이것이 무조건 맞다. 그리고 이제 정리된 내용도 약간 필터링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하셔서 어, 이것들을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디테일한 의학 관련 부분은 이번 비디오에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의학 관련 부분 이야기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 적용하실 때는 항상 해당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의논을 하시고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저희들이 이제 자폐 아동 특히들의 경우에 어떤 교육 방식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아니면 지금 막 처음 이제 인포메이션을 이것저것 찾으시다가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어느 정도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최근 10년, 20년 동안 이제 사용해서 성공 사례를 보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방식은 ABA, Applied Behavior Analysis. 그래서 이 방식은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검증되었다고 보고 있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식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증을 여기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behavior, 그러니까 이제 행동, 행실 이런 문제로 보고 이를 고치거나 없애거나 혹은 좋은 비헤이비어라고 본다면 이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적은 것처럼 데이터 리코딩이 우선 되어지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잘 배웠는지,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저런 스킬들을 마스터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아이들에게 티칭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 정해진 틀 안에서 행해지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많은 경우 이제 뇌가 굉장히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 리지드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져야지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정해진 틀 안에서 행해지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만 착석하는 게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착석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스케줄을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이렇게 따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reinforcement,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미끼라고 하면은 미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테라피스트가 원하는 방식들을 이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폐 치료법이라고 미국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의료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많이 좋아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려서 이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사와 부모님들과의 빈번한 교류,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이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사가 하는 방식들을 집에서 부모님들도 잘 따라하시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빈번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BA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방식은 Flow Time, DIR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Developmental Individual Difference Relationship Based Model. 그래서 이제 DIR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린스팬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창시 이제 이거를 만든 닥터 그린스팬, 여기 이제 뭐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만든 방식이 되겠고, 많은 경우에 이제 관계 놀이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는 경험을 하지를 못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플로우 타임 방식으로 진행이 그래도 많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보다도 한국에서는 플로우 타임 방식이 특히 어린 아이들 위주로는 진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름에서 얘기하듯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플로어에서 이렇게 걷거나 뭐 이럴 놀이를 할 때 어른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플로어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플로어에서 타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눈높이도 맞추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리드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BA와 함께 이제 사용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ABA 방식들이 특히나 최근에는 이렇게 좀 파생되어서 이제 옛날에 굉장히 그 리지드한 ABA보다는 조금 더 오픈이 돼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프리덤을 많이 주는 방식이고요. 그런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면 플로우 타임에서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BA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아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플로우 타임, DIR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한국에서는 접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도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방식이고 조금 더 controversial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sunrise, 그래서 sun 아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70년대에 그 베어 카프만이라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그 라운 카프만이라는 아들을 자폐 아동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좋게 만들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집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된 방식이 되겠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라운 카프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자폐에서 벗어나서 메인스트림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과 같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부모님이 그 런하고 있는 그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Autism Treatment Center of America.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선라이즈를
이제 알리고 이제 선라이즈를 교육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렉처도 많이 다니고 이러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라운 카프만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라운도 그렇고 이제 책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큐멘터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뭐 영화도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운의 스토리가. 아마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라이즈는 좀 굉장히 다른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테라피스트 혹은 부모님이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이제 서서히 아이를 이제 자기만의 세계가 아닌 곳에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티칭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게 조금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아마 비디오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라이즈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relationship base. 그래서 이제 관계 장애로 보고요. 자폐증을.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다른 이제 아이가 어떤 자폐 스펙트럼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고쳐줄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해서 그거를 적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유연하게 주변 상황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스태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든다든지 쉐이킹을 한다든지 점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없애줄 수 있도록 힘써주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겁게 하도록 힘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라이즈하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디오도 있고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티즘 트리트먼트 센터 오브 아메리카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들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쉐어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방식은 이제 RPM, 그래서 Rapid Prompting Method. 그래서 이제 이름 때문에 조금 가끔 오해가 있기는 한데 이제 이거는 이름을 소마라고 이 방식을 이제 만드신 어머니인데요. 이제 어머니가 이름을 붙인 거가 이제 RPM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마의 아들 티토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마가 티토 어려서부터 이렇게 발전시킨 이런 하면서 개발 혹은 발견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티토의 케이스는 이제 다큐멘터리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방송에도 많이 오픈이 됐고요. 그리고 RPM 방식은 유튜브에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본인이 아들을 가르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티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감각 장애라든지 자폐 특유의 특히 이제 랭귀지가 굉장히 이제 하기 힘든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해서 그 방법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많이 RPM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레터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터보드를 사용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이제 RPM에서는 아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떻게든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encourage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비디오 같은 걸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티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뭐 책도 쓰고 뭐 시도 쓰고 뭐 이런 경우 여전히 이제 자폐증 가지고 있고 몸을 움직인다거나 말을 하는 거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레터보드라든지 키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그 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뭐 S2C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어떤 RPM을 거의 뭐 같은 방식이기는 한데 또 이제 그 S2C라는 이름으로 거의 같은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고 있고, 최근 뭐 몇 년 동안에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한 아이들, 그리고 뭐 대학을 졸업한 케이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랭귀지적으로 특히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RPM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 그러니까 아이와 가르치는 사람, 뭐 선생님, 뭐 혹은 부모님과의 응답 루프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부분을 이제 전달해주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직접 뭐 키보드에 입력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이제 RPM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내용은 뭐 나중에 추후에 뭐 다른 메서드들과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M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크게 네 가지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그래서 Apply Behavior Analysis (ABA), Flow Time (DIR), Sunrise, 그리고 이제 RPM.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교육 방식을 오늘은 크게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이제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방식이 있었다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하나의 방식이 꼭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맞는 방식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이 공부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방식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각 교육 방식마다 이렇게 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ABA도 뭐 플로우 타임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컴포넌트들이 있고, RPM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선라이즈도 마찬가지로 플로우 타임, RPM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ABA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많은 종류의 방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로바스 해서 이제 오리지널 ABA 방식, 또 혹은 뭐 카바스, 버벌 비헤이비어, 뭐 이제 각각 뭐 이제 미국에 있는 큰 대학들, 리서치 대학들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코어 ABA 컴포넌트 필로소피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ABA를 적용하기도 하고, 스피치 테라피라든지 occupational 테라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ABA 컴포넌트를 넣어서, 혹은 뭐 선라이즈의 컴포넌트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제가 크게 이제 스펙트럼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BA는 조금 더 이제 테라피스트 드리븐, 그래서 이제 치료사 위주로 좀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를 있는 사회에 적응을 시키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약간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이게 ABA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펙티브한
방식으로 지금 뭐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뭐 충분히 이제 그 effective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child driven. 그래서 이제 선라이즈는 특히나 이제 아이가 드라이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세계에서 오히려 이제 함께 있는 테라피스트나 부모님들이 함께 적응하면서 관계를 발전하고 그러면서 티칭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로우 타임이나 RPM은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BA, 선라이즈는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가장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간단하게 뭐 다른 방식으로라면 최근에 뭐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도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제 발도르프 에듀케이션.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 요즘에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좀 각광을 받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자폐아 아이들한테도 발도르프 교육이 맞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자연이나 여러 가지 생활들에 대해서 좀 오픈돼서 경험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발도르프가 다 맞는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발도르프가 맞을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여기 있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조금 정리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준비되면 그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